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죠. 국회 보안이. 자, 한 주간의 정치 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자, 조혜진 당선인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소속 당에서 예. 국정조사를 한 해 만에 뭐 좀 말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회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네. 또 어제 당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도 그 가능성을 여는 차원에서 언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변인 간에도 약간의 그 표현의 차이가 있듯이 당에서는 이걸 하겠다라고 확정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시기적으로도 지금 20대 국회는 이제 뭐 며칠 남지도 않았고, 그렇죠. 21대 국회를 하더라도 개원 협상이 제대로 순조롭게 될는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추이가 네. 야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바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건의 추이나 또 검찰 수사도 이제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또 당사자인 그 윤미향 당선인이 자기 거취에 관해서 어떤 또 입장의 변화가 있느냐, 예.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당의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선인님 개인의 의견으로 한정을 해서 예. 이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 대상은 되는데 된다. 상황이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런 보죠. 느낌이 듭니다. 김종민 의원님은 이 사안이 지금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사안의 이제 그 내용, 사실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정에 관련된 사안이기보다는 민간단체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민간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공론, 자율적인 공론에서의 견제, 네. 혹은 조사, 혹은 뭐 반성, 뭐 시정, 뭐 이런 게 일단 우선적으로 원칙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 하면 검찰 수사가 일단 우선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든지 네. 시정하든지 하는 게 우선이고 예. 이게 이제 국정과 관련돼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과의 어떤 뭐 유착이 있거나 이래서 국회가 국정을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차원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 이제 사실관계로 확인되면 네. 그때 이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일단은 뭐 공론에서의 자율적인 해결 단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 공과 내지는 이 정도, 잘못의 정도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아마 이 언론이나 우리 당 차원에서 이런 공론 수준에서 이 문제가 정리될 수준이 넘어선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될 거다. 지금 뭐 김종민 의원께서 좀 명쾌하게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건 국정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국정조사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예를 들면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직접 지시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검찰 수사는 위법성, 처벌 가능성이 있을 때 착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역사적 진실 규명, 예. 사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이 조사 능력이 가장 뛰어난 진실 접근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검찰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건을 여러 번 그 보내기도 한 것처럼 국정조사도 그렇게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범위 확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고 지자체들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보조금을 받을 선거 모금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정부가 승인을 해야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관련된 부처만 해도 행안부, 국세청, 기재부, 또 지자체, 법무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국회에서도 그런 부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범위 확대와 관계없이도 정부 부처가 여러 관계되어 있는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지적하신 문제인데요. 이 이제 정의연과 관련된
관련 정부 부처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에 이제 예산 투입이 됐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보호가 됐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이 됐든지 이런 게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감독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협조 관계에서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또는 부적절했거나 이런 사실관계가 근거가 돼서 국정조사로 가게 되는 거는 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는 이 정의연이 1인 운영 체제로 생긴 어떤 회계 투명성 문제 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자금의 불법적인 사용의 문제, 전용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국정조사로 가는 건 좀 성급한 시점이고 일단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거기에 따르는 뭐 법적인 판단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22일까지 그 정의기억연대가 행안부에 회계 보고를 지금 하도록 해놨죠.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이틀 뒤까지 이제 그걸 보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떻게 이제 그 쭉 살펴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요거를 본다면 이거 갖고는 만약에 야당에서 행안부에 열었던 이런 조사 판단이 미흡하다면 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행안부에서 조사해서 꼼꼼해서 봐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리가 됐다면 국정조사 요구가 더 나올 이유도 없는 거고 이렇게 뭐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조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임위 4분의 1 이상의 제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법은 아닙니다. 간단한 활동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국가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집중되고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안인지 여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자칫하면 이 문제가 사실관계 확인 뭐 저희는 뭐 윤미향 당선이 저희 당이라고 해서 그 사실관계 문제를 가 있음에도 보호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정치적인 쟁점화돼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뭐 이게 정당 간에 진영 간에 이런 논쟁이 되면 자칫 또 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서 저는 국정조사 문제는 그런 사안들이 충분히 근거가 된다면 뭐 좀 충분한 건강한 토론이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조금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이 좀 충실하게 진행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좀 그 질문의 그 각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김종민 의원보다는 조혜진 당선인께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김종민 의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첫째는 그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폭로로 시작이 됐다는 점이 가장 아마 치명적일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제 그렇죠. 할머니들의 또 이 폭로 또는 고발 또는 규탄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서 국민들은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한 몸이 돼서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것으로 생각했던 이 단체들에 대해서 또 그 단체 대표에 대해서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무슨 뭐 들러리, 엠벌이 이런 그 표현까지 등장하는 상황이고 사죄하라고 그러고 또 단체를 문 닫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마 가장 치명적일 거고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그 위법성 문제까지 제기돼서 검찰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불법과 처벌 가능성까지 이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일 텐데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 감정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국민들의 애틋한 마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 입고 있다라는 거. 그 과정에 많은 기부금 사용에 대한 이 단체의 부실 또는 위법 의혹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쉽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고 눈두덩이처럼 오히려 커져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국민들이 그 크게 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위안부 인권 운동도 뭐 옆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당사자들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 국제적인 명분을 잃을 가능성 있고
전체 어떻게 보면 다른 시민단체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시민단체들도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게 이게 정부 보조금이나 국민 성금으로 유지가 되는데 큰 빌딩을 사고 뭐 제 자산이 뭐 엄청 커지고 또 무슨 그대 무슨 뭐 대기업도 아닌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큰 조직으로 큰 걸 보고서 국민들이 저거 제대로 회계 투명성 유지가 되나 하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해 왔는데 이 그런 때까지 불똥이 튈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정 의원이나 아니면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이제 그 행위 또 뭐 적절 부적절 이 차원을 넘어서서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민주주의가 쭉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그 참여에 의한 또는 자발적인 기부나 봉사 헌신에 의한 사회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네.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성숙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진 민주주의의 지표인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보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큰 이제 그 줄기를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네. 그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했던 활동가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큰 줄기가 훼손될 만한 그런 일은 아직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점까지 훼손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게 확장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정의연의 활동만 놓고 본다면 예. 정의연의 활동이 이런 그동안에 위안부 할머니도 같이 해왔던 한 그 30여 년의 활동 이 활동 전체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속았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불법과 비리가 있었는지 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활동은 바람직한 활동이었고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는데 가치가 있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설거지 하다 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듯이 하다 보니까 뭐 좀 불찰에 의해서 또는 소홀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네. 이런 정도인지 이걸 구별해내는 게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떤 자금 유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적인 자금을 모아서 사적으로 그 유용하는 이런 게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네. 그랬다면 이거는 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당의 이 동조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전체적인 활동은 나름대로 순수한 뜻에서 그 헌신을 해왔는데 그 헌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뭐 부분적인 이런 이제 잘못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뭐 이제 본인이 또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 구분이 조금 구별이 안 되고 논란이 되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우리 정신대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논란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과 아울러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거는 교각사루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종민님께 하나만 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좀 그 단순 비교가 평면 비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당의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당이 취했던 어떤 단호한 모습과 그다음에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안은 아주 당의 신중한 태도의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100%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죠.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수사를 통해서 특정할 수는 아직 없잖아요. 네네. 그래도 확인돼 있는 공론의 기능이라는 게 그겁니다.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제 어떤 뭐 휘슬블로 내부 고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예. 당사자가 해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쪽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판단이 되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 수사를 하기 전이라도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를 한 건 분명해 보인다. 뭐 그 과정에서 불법성의 정도는 달라도 뭐 이런 정도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는 지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모금 공적인 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혹시 이용한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집을 샀는데 쓴 거 아니냐, 뭐 개인이 또 이제 어디다 다른 데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안성 쉼터가 뭔가 이 자금 거래에서 뭔가 불투명함이 있다. 네. 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예. 이 두 가지 문제제기 그대로 실제로 개인적인 유용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당 차원에서 이거 보호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거는. 다만 이제 어떤 그 사실 확정 단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당사자가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이 조금 더 진행되고 또 문제 제기한 사람도 그게 아니다라고 또 문제 제기하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올 거라고 봅니다. 양정숙 당선인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개인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주된 거죠. 이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단체의 문제, 시민운동의 문제 또 이 시민단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또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될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하고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생명인 도덕성의 문제인데 뭐 경제정의 또 환경운동 뭐 여러 단체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성금과 봉사를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도덕성의 도덕적 순결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중에서도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이 위안부 인권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민단체 시민운동보다도 더 큰 도덕성을 지켜야 되고 국민들이 또 기대도 거기에 미쳐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의혹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고 심지어 이제 불법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권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도 사태 추이는 조국 사태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함부로 또 방어막을 치다가는 당이 같이 또 덤터기를 쓰겠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입장 조율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은 결국은 이 조국 사태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조국 사태 때처럼 결국은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오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당의 입장을 일단 좀 조율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어떤 진실 고백과 용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가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판단하는 문제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쟁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이제 그 남아공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남아공에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두 가지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교훈이 될 만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그때 백인들이 이제 그 인종차별 행위를 학대 행위를 했던 백인들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사면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줬던 네. 하나의 과정이 된 거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특히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 문제는 처벌하겠다 그런 이제 국민적 합의를 보여준 건데 네. 그 모델을 사실 우리가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게 우리 그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남아공 모델을 이미 진작부터 우리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그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런 추진을 우리가 못했던 건 아닌데 실제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용감하게 고백하는 풍토 그런 분위기 그런 주역들이 아직 충분치 않은 거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다. 아직 그런 결단과 용기를 한번 발휘해달라 이런 호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런 호소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이게 형법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부담스러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공소시효를 배제하게 된다면 법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좀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쟁점은 되는데 국가범죄 특히 이게 어떤 명확하게 제한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조혜진 당선이 아마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제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공소시효 연장이나 배제는 법적 안정성에 큰 그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네. 뭐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고민해야 될 대상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실 규명에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지금 이번에 진상조사위가 다시 출범을 해서 2년 임기로 조사관 34명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고민은 제대로 지금까지 규명해왔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사안들 발포 명령 또 그 헬기 사격 또 행불자 안매장 이런 그 사안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조사가 되고 행불장 문제 같은 경우는 교도소 뭐 발굴도 되고 했지만은 또 그리고 그 헬기 사격 경우에도 여러 문건도 있고 증언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물증이나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 못 해가지고 단정을 확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있었다, 헬기 사격이 있다고 확정 못 하고 다시 또 조사위를 출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사를 가지고 될 것인가 해서 결국 대통령께서도 이제 고백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도 결국 양심의 고백이 이 사태를 진실 규명하는 데 핵심이고 조사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 토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양심의 고백을 끌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알고도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개는 처벌,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있지만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딱 종료돼 버리면은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고백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연장해 버리면 더 밑으로 숨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고백하고 싶어 고민하는 사람도 또 안 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서 진실 규명에 이게 공소시효 배제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아니요 잠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일단 좀 한번 화두만 던진 걸로 하고 나중에 아마 좀 더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 거 그때 좀 다시 한번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 조혜진 당선인 두 분과 함께했던 국회 보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